1,0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모아야 그나마 이제 안정성이 보장된 차량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도 그래도 그럼 2, 300만 원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딱 달고 있으면 나 법인 운영하는 대표야 라는 그런 또 부자의 어떤 번호판이다. 내가 저 생각이라니까요. 하우 이거 다 그래서 초록색이 그렇게 갖고 싶어. 그래서 부자 인증이다. 예. 부자 인증차예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차인데요. 중고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전문가 유은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 파는 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 유은지라고 합니다. 아니 타이머에서 중고차라니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돈 모으려면은 사지 말라. 맞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아요. 차 사지 말라고. 너무 놀라. 차는 제가 생각에는 적절히만 사면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만 사지 않으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근데 타이머에서 솔직히 중고차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재테크의 시작은 합리적인 소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또 우리 타이머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차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재테크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 알뜰살뜰 나한테 딱 맞는 차를 산다? 아, 저는 이제 그건 또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어쩐지 목소리가 확 커진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은지 대표님과 함께 정말 합리적인 중고차 어떻게 좀 구매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는 게 사실상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고들 하는데 가장 적절한 차량은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연봉의 한 20%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의 20%. 연봉의 20% 이내면 제가 생각해도 좀 새 차 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차라고 해도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 네, 맞죠. 그렇죠.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성이 보장된 차량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 이하로 보시면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후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좀 더 저축을 해서 돈을 더 1,0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모아야 그나마 이제 안정성이 보장된 차량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도 그걸 알지만도 차를 꼭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녀야 돌아다닐 되고. 수도 있고 좀 기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200, 300, 400만, 500만 원 다 차는 있어요. 금액대별로. 근데 그 이후에 정비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지금 뭐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럼 2, 300만 원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밑에 있는 차량들은 좀 많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 나중에 또 나중을 돈이 위해서라도. 계속 깨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외에 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타해초년생 기준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달에. 그다음에 주유비는 뭐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다음에 뭐 정비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세금 이런 것들이 월 한 5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서 한 35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차량 가격 외에도 내가 한 달 유지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아요. 다 합하면 엄청 많이 깨지잖아요, 사실. 너무 큰데요?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차를 산다는 행위 자체를 한 이제 후폭풍 네. 후폭풍 다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 그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것들이 사회초년생한테는 너무 큰 돈이니까 또 적지 않지. 지금 이렇게 또 들으면 왜 사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이해가. 사실 차 처음 살 때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깊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지. 맞아요. 되겠지. 맞아요. 정해진 게 없잖아요, 사실 타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한번 크게 나가면은 와, 이거 진짜 크거든요. 저부터도 차 구매 비용만 생각을 하지 뭐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뭐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뭐 자동차세 1년에 2번 내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경차나 전기차 같은 걸 타면은 좀 그래도 유지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요? 확실히 적게 들긴 합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도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할인도 되고
거기에 뭐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많이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긴 하죠. 그리고 전기차도 휘발유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서 진짜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 이제 첫 차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1,000만 원, 1,500, 2,000 이라고 할 때 제가 그때 구매하면 좋은 차종이나 조건 같은 게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나요? 일단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유지 비용, 그 취등록세나 이런 것도 또 감안해서 경차, 레이나 모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1,500만 원 선으로는 준중형급 차, 뭐 아반떼라던가 이런 것들. 2,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소형 SUV, 뭐 코나 아니면 뭐 K5.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차나 소형차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차시잖아요. 첫 차면 분명히 보험료도 높을 거예요. 여러 유지비나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네, 그런 차를 추천드립니다. 차근차근 또 밟아가는. 네, 그런 또 기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중형차를 사고 싶어. 그랜저를 사고 싶어. 사고 싶죠. 네. 중형차. 너무 사고 싶잖아요. 할부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는데 이제 돈도 내가 좀 모아놓고 해서 됐어.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경우에 꿀팁이 공동명의라는 게 있어요. 네, 공동명의가 뭐냐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운전 경력 많으시고 보험료 싸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랑 같이 공동명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가 확 내려갑니다. 네. 공동명의로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지분을 나누는 건데 차의 명의를. 그러면은 공동명의를 할 때 저는 운전 경험이 없다 치면은 지분을 조금 넣어야 되나요? 많이 넣어야 되나요? 그 계약자를 만약에 아버님을 하시면 아버님이 90%, 아드님 1%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같이 보험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자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 차 사는 사람은 이제 운전 경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나는 이제 같이 보조로 운전하면서 다닐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주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동명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사고 나서 나중에 알았을 때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고 99대 1%로 공동명의를 하는데 하게 되려면 1%를 넣으면 돼요. 아드님 1%를 넣으시고 1%에 대한 이전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전비. 그것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오. 네, 이게 50대 50으로 공동명의를 할 수도 있고 99대 1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의 이전비를 내야 되니까 네, 99대 1로 하셔서 1%의 이전비만 내고 공동명의로 이전하신 다음에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오, 1%가 가장 적은 그거죠. 이전비를 낼 수 있으니까. 네. 0.1 이런 건 안 되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안 되죠? 네. 새로운 걸 알았네요. 공동명의. 그것도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보험료 줄이시는데. 차 구매하는 방법으로 할부, 리스, 렌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할부는 이제 그냥 매월 이제 할부금 내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리스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렌트 같은 거는 그냥 차를 빌린다? 약간 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할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납입금을 이렇게 내면서 내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할부, 리스, 렌트 중에서 할부가 이자가 그래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고요. 리스랑 렌트의 공통점은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빌린 차라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점은 렌트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보험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렌트로에 포함이 돼 있어서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리스는 보험이 내 앞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렌트는 렌트사 앞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렌트 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면책금 외에는 내는 비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리스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발생하겠죠. 제가 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내가 제 사고를 이름으로 내면?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는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보험을 들었던 동안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렌트는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렌트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자가 이용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경차나 뭐 카니발 9인승 이상을 뭐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리스보다는 렌트가 더 좋겠죠.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 리스를 해서 결국 내 차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던데. 리스는요, 나중에 계약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하거나 인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 차를 계속 타겠다라고 하면 인수를 하는 거고, 내가 이 차를 반납하겠다 하면 그냥 회사에 반납하면 끝입니다. 그럼 인수할 때 뭐 얼마 더 내고 인수를 하는 건가요? 인수를 할 때는 그 차량의 잔존 가치라는 게 있어요. 리스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5년 뒤에 이 차량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게 잔존 가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고
인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가상각비 다 네, 제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은 저는 렌트할 것 같아요. 리스랑 두 개 중에 한다고 맞아요. 하면은 좋은 점이 그렇죠? 너무 많았으니까. 네. 보험 면책도 되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도 별로 없죠. 그리고 초기 비용도 덜 들죠. 그런데 렌트 안 하고 리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리스를 굳이 해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렌트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월 납입금이. 네, 가장 비싸고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하허호 번호판을 씁니다. 네, 하허호 저거 렌트카네. 영업 네, 영업용 번호판을 영업용. 씁니다. 번호판 중요하죠. 네, 그 번호판 중요하잖아요. 아시죠? 중요하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3사 차의 앞에 가고 있어요. 근데 하호후 하호구나. 그럼 하하. 괜히 그런 게 있어 괜히. 그래서 내가 좀 안 쫄리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 공감하시죠? 맞아요. 네, 전 그런 잘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그럼 리스는 그냥 일반 차량 번호네요. 네, 일반 차량 번호고 아무도 모르죠. 빌린 차라는 걸. 네. 최근에 연두색 번호판이 그 법인 차량 번호판이라서 바뀌었잖아요. 오, 그래서 봤어요. 맞죠? 네. 이 법인 차량 구매율이 좀 낮아졌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구매하는 차량 매출이 확 줄긴 했어요. 초반에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 딱 달고 있으면 나 법인 운영하는 대표야. 라는 그런 또 부자의 어떤 번호판이다. 라는 인식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가 저 생각이라니까요. 하우 이거 다 그냥 초록색이 찐찐 간지다. 네. 네. 초록색이 좋아요. 그것도 초록색도 모든 법인차가 아니라 얼마 이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8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색이 그렇게 갖고 싶어. 그래서 부자 인증이다. 네. 부자 인증차예요. 그래서 이게 할부냐, 리스냐, 렌트냐 이게 어떤 게 좋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자기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제가 만약에 이제 20대예요. 네. 그리고 표정이 20대예요? 20대예요. 세상 설렜어요 아유. 지금. 네, 설레하셨어요. 아니 인정을 안 할 수 아니 한거 안 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은 거니까 네, 예를 들어. 20대인데 네. 차가 필요해서 네. 첫 차를 구매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일시불보다는 할부금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합리적인 구매 방식은 일시불일까요? 할부일까요? 당연히 일시불이죠. 근데 이러기가 사실 힘들긴 해요. 왜냐면 사회초년생이면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차를 산다는 건 차 가격이 비싼데 어렵다고 봐야죠. 할부를 이용하실 때도 그래도 그동안 좀 모아둔 돈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 하고도 뭐 조금 그냥 할부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시불로 많이 비율을 하고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마자 바로 10% 20%가 감가가 되고요. 신차는 네. 중고차 플러스 현금 한 30%에서 50% 플러스 그다음에 할부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이제 쭉 장기적으로 이용하시기에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할부 기간도 짧을수록 좋은 건가요? 할부 기간이 짧으면요. 이자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길면 길수록 이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작게 하면은 가장 좋죠. 근데 이게 작게 하면 월 납입금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60개월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요즘에는 84개월까지도 금융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월 납입금을 조금 그렇게 저렴하게 가시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한 1%에서 2% 정도 있는데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또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계열수를 짧게 하는 게 이자를 금액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네. 때. 차 사고 싶은 이 사람이 차를 더 사고 싶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네. 분위기가 84개월 할부면은 갑자기 와, 공짜로 이거 보이고. 정말 싸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씩 맞아요. 그냥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1금융권에서도 120개월 할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20개월이면 네. 10만 원 정도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 차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그때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었어요. 아. 네. 사실 저도 중고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잘 몰라서 좀 무섭더라고요. 만약 중고차를 사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일까요? 허위 매물 조심. 많이 들었어요. 네. 허위 매물. 말은 정말 과거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허위 매물이라는 게 그러면은 정말 그 별로 없는지. 예전에 비해서는 없어진 거지 아예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싹 봤는데 내가 만약에 아반떼를 사려고 했는데 어떤 플랫폼에는 1,0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적정 시세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플랫폼에는 500만 원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뭘 사겠어요? 500만 원. 네, 그런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 지금 합창 너무 동요하셨다. 500만 원. 네. 500만 원. 네. 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500만 원짜리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 하는 마음에 걱정하면서도 갑니다. 그런 심리가 있는 이상 허위 매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같은 차라고 해도 중간 시세 같은 게 없나요? 그냥 평균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을 미리 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보고 대충 네. 이 정도에 판매하는구나 하고 너무 낮으면 피하고. 맞습니다. 오. 네. 혹시 그럼 중고차 사기 좋은 시기도 있나요? 중고차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는데 일단 성수기는 봄에서부터 여름, 휴가철 이때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가장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수기는 아무래도 겨울, 연말 이때쯤이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11월에서 2월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연식이 바뀌잖아요. 네. 해가 바뀌다 보니까 연식이 바뀔 때가 그렇네요. 연식이 바뀌면은 싸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구매하는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하루 차인데 11월 31일 날 진짜. 다음에 1월 1일 날 사서 타나. 그렇죠. 작년이랑 성능은- 올해가 돼버리니까. 대표님께서 그래도 생각하시기에는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좋은 이유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신차는 사자마자 바로 10%에서 20%가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차급 중고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1000km밖에 안 탄 거, 뭐 500km밖에 안 탄 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득이죠, 금액적으로. 그럼 제가 사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좋은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중고차는 바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운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 갑니다. 보험 들고 거죠? 쭉 가시면 돼요. 처음에 차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상담 받으면서 내가 차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내가 살 차의 시세라던가 아니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한 달에 유지비는 얼마쯤 내가 예상을 하고 차를 고를 수 있는지 정도는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차량을 보러 오셨을 때 나는 요만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외형이 너무 멋진 차들이 많잖아요. 전시장에. 그렇다 보니까 외형이나 이런 브랜드에 이제 딱 꽂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예산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어릴 때 중고차 매매 단지 근처에 살았거든요. 들어가면 진짜 눈 돌아가요. 맞아요. 나는 제가 봐도 분명히, 그래요. 이 차를 구경하러 왔는데 옆에가 너무 좋은 차들이 많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약간 보태 가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나는 그 어릴 때 마음에 와 저거 진짜 차 좋아 보인다. 첫 차를 살 때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구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생활 반경이라던가 용도에 따라서 차종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출퇴근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주말에 장거리 여행용으로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차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신력 있는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뭐 중고차 시세 파악을 미리 한다던가 내가 살 중고차에 뭐 사고가 났는지 침수가 있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개발원의 조회, 카이스토리에 조회를 하면 나오거든요. 사고 이력이랑 정비 이력이.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 예전에 그런 쇼츠 본 적 있어요. 그 중고차 살 때 침수차 알아보는 법. 어디를 봐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다 뽑아서 침수가 된 차들은 그 안에 진흙이랑 이런 물기 같은 게 있거든요. 끝까지 다 뽑았을 때 그 안에 모래나 흙먼지들이 있으면 침수가 났었구나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안전벨트를 통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하고 차 도어를 열면 이 밑에 고무 파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보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조그만한 공간들이 있어요. 철제 사이로. 거기에는 막 모든 사람들이 청소를 못 하거든요. 알 것 같아요. 네, 그 고무 파킹이 뭐냐면 웨더 스트랩이라고 해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차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고무 파킹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길 뜯어서 봤을 때 흙먼지가 좀 있다. 그러면 침수차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고차 이렇게 사러 갔을 때 저 사장님 좀 앉아볼게요 한 다음에 문 열고 뜯어보고. 이거 살짝 뜯어본 다음에 네. 여기 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이 차는 일단 패스. 맞습니다. 침수차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은 중고차 살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침수차가 맞나요? 그렇죠. 침수차, 뭐 사고차, 뭐 키로수 조작
근데 키로수를 조작하기도 해요? 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하면.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네. 믿음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는 보통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계약서 나중에 작성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특이사항에 키로수 조작이 있을 경우에 이 차를 전액 환불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딱 적어주시면 그게 민형사가 가능합니다. 오. 특약을 걸어놓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써달라 했을 때 껄끄러워하면 좀 의심을. 맞습니다. 아, 네, 아, 맞아요. 왜안 이건 써주지? 좀 네. 이러면. 아, 확인하기가 어렵군요, 그게. 키로수 조작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죠. 요즘은 또 전자식으로 거의 다 돼 있기도 맞아요. 하니까. 맞습니다. 오늘 유은지 대표님하고 함께 이 중고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취지는 잘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자산을 불려라 이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는 어쩔 수 없는 소비재인 것 같아요. 살 거면은 이것저것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량을 사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유비라던가 자동차세라던가 비용이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내 생활 반경이나 용도에 맞게 정말 예산 초과하지 않게 제대로 된 차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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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